이렇게 스님을 다시 뵙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와 마찰이 좀 많습니다. 현재 저는 28살이고 취업 준비생인데 알바를 하면서 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면 앞뒤가 캄캄하고 생각이 없어서 답답하다. 옛날이면 시집을 갔다. 지금은 28이지만 30도 곧 된다. 여자 나이 30 넘고 미혼이면 별 볼 일 없다. 아빠도 언제 저 세상 갈지 모르니까 네가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으면 그냥 대충 시집이나 가라. 제 딸에는 알바하면서 취업 알아보고 있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야, 남들은 다 결혼한다던데 너는 언제 돈 모아서 언제 결혼할래?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저에겐 늘 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요. 20살이 넘으면 독립할 수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본인 인생을 살면 된다는 스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아까 전에도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독립을 하겠다는 말을 아직 아버지 앞에서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수시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서 차라리 안 보이면 속이라도 편하겠다. 너도 나가서 살고 싶으면 한번 나가봐라. 대신 집 나가고 싶으면 결혼해서 나가도록 해라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굉장한 심적 압박감과 함께 사실 하면 안 되는 나쁜 생각도 최근까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자. 하면 안 되는 나쁜 마음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극단적인 생각, 자살입니다. 자살. 이런 게 자살할 바에 아무 남자나 보나 결혼해보는 게 싫다. 그런 건 살아보고 괜찮으면 살고 안 괜찮으면 그때 죽어도 되잖아. 안 그래? 그런데 나는 저기 극단적인 나쁜 생각을 했다 그러긴데 아무 남자나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속을 확 뒤집을까 그 생각을 했더니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아무 남자나 결혼해가 아버지 결혼했다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지. 한 60대 남자 하나 선택해가 그게 더 아버지를 괴롭히지. 죽어오는 게 뭐 괴롭히는 거야. 아이고 머리도 저리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 답답하지. 내가 봐도 답답하다. 근데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다 들어봤지만 아버지 얘기는 보통 부모가 하는 평균치요 좀 심해요. 모든 부모가 다 그래. 나도 부모가 됐으면 그 수준을 못 벗어나. 이게 부모예요. 알았어요? 예. 부모는 왜 그럴까? 일단 결혼을 해버려야 자기 책임을 면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이 되고 40이 되고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을 다 못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20살만 넘으면 자기 책임 다 했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안 그래. 뭔가 결혼이라도 해야 자기 책임을 다한 것 같아. 남자보다 여자는 특히 더 해.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 없나? 예.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게 남자인데. 근데 마음에 딱 드는 남자를 찾다 보니 그러나? 아니요, 제가 아직 사실 결혼 생각이 없고요. 결혼까지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중성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이면 그러니까 네. 어떤 성적 취향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동성이나 뭐 중성이나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나이가 28인데 남자가 별로 싫어. 아니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혼자서 좀 이렇게 결혼해가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 결혼해가 한 20살짜리하고 결혼해가 내 맘대로 하고 살든지 한 40살짜리하고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든지 동갑내기를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 야 시대가 달라졌으니 우리 결혼해도 맘대로 살자 이러든지 하면 안 될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혼자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일단 결혼을 하면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확실하다. 요즘 네. 애들 저런 애 드문데 근데 괜찮다 누가 데려가라.
그래, 좋았어.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니까 네. 우선 저기 저 집에 밥을 얻어먹고 28이나 되는 게 취직도 안 하고 대학까지 보내놓으니까 집에서 밥 먹고 알바나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답답하지. 내가 봐도 답답하겠다. 그러니 아까 저 딴분한테 얘기하듯이 자기가 빠른 시일 내에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나오고 아시겠어요? 나와서 자기가 생활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러든지 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그럴 처지가 못 되면 자기가 아버지 집에 사는 거는 덧붙여서 사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권리 행사하지 말고 아버지 그런 말씀이라고 하지 마. 자기 방 하나 얻어가 살려면 한 30만 50만 네. 줘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아버지가 그런 잔소리를 매일 해도 하루에 돈으로 계산하면 그거 한 번 듣는 게 얼마고 한 3만 원 친다 이 말이야. 말 알겠어? 네. 그러면 그 정도 3만 원 없이 되는데 그걸 못 드러내겠나? 내 같으면 드러내고 하겠다. 아버님 그러면 아이고 아버님 지당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3만 원 벌잖아. 왜 그걸 못해? 거기 살려면 그렇게 버는 것도 버는 거야.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가 대신에 아침밥도 좀 차려주고 또 세탁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그런 말 하실 때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어디 아깝세요? 이래가지고 좀 앵기기도 하고 그럼 돈이 3만 원 생기잖아. 그거 한 30분만 하면 10분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사는 데까지 좀 더 살다가 조금 돈이 더 생기는 게 있으면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가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 게 뭐 있노 독립하자 이러면 나가고 처지가 어려울 때는 약간 그렇게 비굴해도 돈이 얼만데 그게 밖에 가서 외간 남자 어디 마사지 해주고 다리 주물어주고 이래가지고 일당 10,000원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안 쉽나? 근데 참 이상해. 그거 남 다리 그거 만져주고 지압해주고 그렇게 10,000원 받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 아버지나 부모나 이거 약간만 서비스 그 10분의 1만 서비스 해줘도 돈이 2배 벌리는데 이건 안 하려고 그래. 그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야. 부인들도 잘 들으세요. 왜 남자들이 그런데 뭐 어디 가서 아마 받고 그런데 가면 돈만 주면 어때요? 왕으로서이 하고 모셔주거든. 근데 마누라는 10배를 더 주는데도 이게 서비스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내 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짝 그 10분의 1만 서비스를 해줘도 지 마누라가 좋으면 돈을 더 많이 줄까 적게 줄까? 남의 여자도 주는데 왜 지 마누라한테 안 주겠어? 밉상이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이건 사는 지혜예요. 사는 지혜. 또 반대로 여자도 입장 그럼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여성이 많으니까 여성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는 지혜라니까. 부부지간에도 자꾸 마땅한 권리로 네가 아내한테 마땅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부모니까 네 마땅히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약간의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에게 20살이 넘었으면 자기는 남의 집에 산다 이거를 남이 이렇게 방 하나 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자기 지금처럼 그렇게 할까? 더 공손하고 더 예의 바를까? 혜택을 그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부모라고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부모니까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은 버리고 내가 남의 집에 방을 얻고 이렇게 산다 할 때 이 정도의 스폰서에게는 이 정도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은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고 제가 아직 괜찮은 남자를 골리려니까 아버지 그래요. 아무 남자나 골리려면 나도 골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못 걸릴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아버님 마음에 드는 남자를 하나 골리려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는 결혼하기 전에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들으면 아이고 이 철딱선이야. 이게 언제 이게 철들라 그러노.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 예. 어떻게 그래 말을 할 줄 모르노. 나이가 28이나 먹으면
상대편 마음을 좀 헤아려가 비를 조금 이렇게 맞춰야지. 그것도 다 결혼해서 사는 연습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알았어요? 네. 내가 봐도 자기 철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집에 살려면 이런 아버지 그 주인이니까 주인의 비를 이렇게 맞추고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주인의 비를 맞추고 사는 지혜를 터득하면 회사 갔을 때도 사장님이나 상사에 대해서 연습이 되기 때문에 쉽게 사는데 자기 지금처럼 혜택을 입고 살면서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몇 마디 더 듣기 싫어가지고 짜증내고 기분 나쁘다고 팍 죽어버릴까만 이런 생각이 나고 에이! 그러면 회사 취직애가 누가 사장이 좋아하겠어? 회사 취직애가 살면서 월급 주는데 아까 왜 준다 그랬어? 일 시켜 먹으려고 월급 주는데 자유롭고 싶어요. 이러고 돌아다니고. 근데 뭐 때문에 돈을 주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잘못됐어 자기가.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스님 법문을 지 유리한 데만 듣고. 그러니까 첫째 바깥에 직장을 빨리 구할 것. 네. 알아야겠어요. 직장을 빨리 구한다는 거는 꼭 정규직만 직장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자유인은 아르바이트를 3개쯤 하면 어떻다? 정규직과 똑같아요. 알았죠? 예. 아르바이트를 3개를 구하면 파트타임을 한 3개 구하면 훨씬 자유롭고 회사에 덜 매이고 좋아. 하나만 달랑 구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오전 뛰고 오후 뛰고 밤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 네. 구하고 네.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용돈을 그래도 방색 한 50만 원 되면 한 10만 원쯤만 깎아가 아시겠어요? 네. 한 용돈 아버님께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말 할 때 아이고 알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네. 그래가 거짓말이 들통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서비스하고 이렇게 좀 하면 집안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남하고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자식 이런데 부모가 그거를 뿌리칠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렇게 생활을 하면 안 죽어도 돼. 그만 이래 죽을라 그래. 아이고 내 같으면 그냥 아무하고나 한번 살아보고 죽지. 그 일로 죽는다 그러면. 그 요즘 젊은 사람 참 큰일이야. 뭐든지 막 지 맘에 안 들면 팍 죽어버리는 거야. 알았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저 얘기 하다가 여러분들 아들, 딸 너무 결혼해라 너무 압박하지 말이. 죽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하고나 결혼해버리면 어떡하려 그래. 그래 내 할게 이러고 아무하고나 확 해버리면 또 난리잖아.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줘요. 저 할머니 저 첫 번째 질문자 할머니 제 얘기 들어요? 아들 결혼해라 너무 하면 막 저렇게 팍 죽어버린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하고나 해도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독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보낸 거는 언제 결혼하나 날짜 잡아달라고 보낸 게 아니고 엄마 너무 독촉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가 안 들으니까 스님 법문 들으면 좀 독촉 덜 할까 싶어서 그래서 보냈어요. 예.